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매번 싸움 없이 지나가고 싶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말을 잃고 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하며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이 오직 고집 하나로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몰고 가는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차분히 설명을 해도 심지어 감정을 내려놓고 들어줘도 그건 아니야.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왜 자꾸 딴소리 해? 이런 말로 대화를 끊고 갈등을 키우는 사람들. 그들은 논리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우위에 서야만 안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딱 한마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3가지 전략입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유형의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정영숙, 50대 중반,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주부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말 많고 고집 센 남편과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하면 그건 틀렸어. 넌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늘 이런 식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말을 하자니 싸움이 되고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감정적 진흙탕 안에서 답이 없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논리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과 지위의 불안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단호하게 말하고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생활 속에서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 마주한 사례를 통해 어떤 한마디가 상대를 멈추게 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장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50대 후반의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철호. 그는 소기업의 대표였고 성격은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한 명의 직원 때문에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입사한 지 10년도 넘은 베테랑 사원이었지만 회의만 하면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틀렸다고 치부하며 심지어 대표인 장철호 씨의 말조차 노골적으로 반박하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개도 끄덕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받아줬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를 무시하고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주장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점점 무거워졌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다물게 된 현실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또 그 직원이 대표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제 방식이 맞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하며 또다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철호 씨는 그동안 준비해온 딱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건 내 의견이지 모두의 진실은 아니야.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그 직원도 처음으로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직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철호 씨는 회의에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만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반복했습니다. 그건 내 의견이지 모두의 진실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상대를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나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주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면서도 상대에게 내 생각도 다르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말은 짧지만 효과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정답이어야 한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박당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논쟁을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우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방어 문장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 의견이지 모두의 진실은 아니야. 이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다양하다. 그러나 독단은 단 하나의 목소리로만 말한다. 누군가의 독단에 묵묵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면 그 말의 물살을 조용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그들의 말투는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이 옳다는 걸 강조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들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인지적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의견은 아예 듣지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예민한 반응, 인정받지 못한 경험들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만 들어도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나는 옳아야 한다. 내가 정답이어야 한다. 그 프레임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안재민. 60대 초반의 퇴직 교사였습니다. 지적인 이미지에 말투도 침착한 분이었지만 문제는 가족들이 그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틀렸다는 식으로 몰아가요. 처음엔 말다툼이 아니었는데 결국 제가 무지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아빠가 옳대요. 내가 말하면 그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이야기를 끊어버려요. 안재민 씨는 정작 본인은 가족을 위해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뿐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실이라는 것이 항상 본인의 관점,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서만 판단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논리적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부정당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틀린다는 게 무섭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리면 제가 한 평생 지켜온 게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 말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뿌리는 강함이 아니라 불안함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그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을 이기려고 대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막히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에 맞춰 소리 지르고 논쟁을 벌이면 결국 감정의 늪에 빠져 자신도 상처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말고 우회해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내 의견이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논리적 독단을 조용히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대화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몇 번이고 같은 대화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한두 번 의견을 말했으면 그 다음엔 나는 내 생각을 이미 말했어.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화를 닫는 결단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한 사람의 진실이 모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소리치고 여러분이 틀렸다고 몰아가도 그건 그 사람만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 진실을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끌어오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유독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와 그 안에서 상처를 줄이지 않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왜 유독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족이나 연인 혹은 가까운 친구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과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의 말에 더 쉽게 상처받고 더 많이 휘둘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기대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적어도 내 입장은 들어줄 거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깊게 다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송정숙, 50대 중반, 딸 둘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이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뭔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은데 믿어.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잘라버려요. 정숙 씨는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어도 남편은 항상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하며 그녀의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데 왜 계속 말해야 하나 싶어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죠. 그녀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침묵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앞에서 처음엔 맞서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심한 고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말해도 너는 받아줄 거니까. 그런 일방적인 믿음이 그들을 더 독선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경계가 무너지고 감정의 배려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여기까지가 나의 존중의 선이다 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정숙 씨에게 제가 제안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또 자기 말만 내세우며 넌 몰라. 내가 말한 게 맞아. 라고 말할 때 그녀는 조용히 이 한마디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기준이고 난 나의 생각을 지킬 거야. 이 말에는 싸우려는 감정도 논리로 이기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선을 긋고 상대의 틀 안에 내가 갇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 말이 무서울 정도로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과의 대화 중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말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기준이고 난 나의 생각을 지킬 거야. 그 말은 그녀에게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한 사람의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이 부딪혀도 그걸 감정이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 속에서 존재한다. 존재를 지키고 싶다면 말의 방식부터 지켜야 한다. 말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일방적인 독주가 되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만 맞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대화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줄 실전 대화 전략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온 방법들이고 현실에서 적용해도 무리 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를 보호해주는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감하면서 선 긋기입니다. 자기 말만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당신이 틀렸어라고 반박하면 그들은 반사적으로 더 큰 소리를 내며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한 발 물러나면서도 나의 입장을 명확히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려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감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는 일단 자기 말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에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식으로 선은 분명하게 긋는 것. 이 전략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가장 부드럽고 단단한 대응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질문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설명 혹은 강요를 하려 합니다. 이럴 땐 그 말이 맞는지,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 혹시 그 방식 말고 다른 대안은 생각 안 해봤어? 이런 질문으로 상대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방어할 틈 없이 자기 논리를 스스로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기 말만 하던 사람들 중엔 질문을 받는 순간 자기 말의 허술함을 느끼고 조용히 말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상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대화 종료 선언입니다. 이건 가장 단호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자기 말만 우기는 사람이 논리도 안 통하고 계속해서 감정을 흔들고 존중 없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대화를 지금 여기까지로 할게. 이 말은 도망이 아닙니다. 감정의 소모를 멈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 말만 내세우는 사람은 상대가 말로 맞서야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종료됐다는 선언에는 그들도 함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상담 사례에서 이 한마디를 사용한 후 상대가 처음으로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지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지치게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린다 느껴질 때는 내가 먼저 대화를 닫는 것도 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말은 존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방패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해치기 시작할 땐 침묵이 가장 현명한 칼이 된다. 말로 지켜야 할 순간과 말을 멈춰야 할 순간, 그 둘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대응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공감하면서 선 긋기. 두 번째, 질문으로 되묻기. 세 번째, 대화 종료 선언하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말로 사람에게 휘둘리던 삶에서 조금씩 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낸 사람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화 전략을 통해 실제로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에게 이 전략들이 단순한 말이 아닌 현실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름은 이지연, 50대 초반의 여성이고 작은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녀는 처음 상담실을 찾았을 때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제 말만 무시하는 동료가 있어요. 회의 때면 꼭 제가 말하면 바로 반박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해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제가 회의에서 말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 동료는
비슷한 연배의 다른 강사였고 늘 큰 소리를 내거나 불쾌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는 식으로 이지연 씨의 의견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난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꼭 싸움을 걸어요. 근데 무시하자니 자꾸 쌓이고 맞서자니 더 지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녀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면서 선 긋기. 2번째, 질문으로 되묻기. 3번째, 대화 종료 선언하기. 그녀는 고민 끝에 다음 회의에서 이 전략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해냈어요. 그 사람이 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땐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그 사람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 이지연 씨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제 의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이지연 씨도 회의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고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며 그의 말투를 탓하고 그의 고집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을 말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공감하면서 선을 긋고 논쟁 대신 질문으로 되묻고 필요하면 대화를 멈추는 용기. 그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와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의 말에 이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득하려 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대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간결하게 안내해드리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에 맞서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와 3가지 대화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딱 한마디. 그건 당신의 의견이지 모두의 진실은 아니야. 이 말은 공격도 비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입장과 경계를 단호하게 선으로 그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논리를 무력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3가지 실전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공감하면서 선 긋기. 상대의 말을 처음엔 수용하는 듯 보이되 내 의견을 분명히 밝혀
대화를 차분하게 끌어가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되묻기. 상대의 독선적인 주장을 논리적 질문으로 되돌려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대화 종료 선언하기.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단. 상대가 말을 더 이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그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말로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략들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말이 틀렸다고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매번 맞서 싸우고 설득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말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자기 말만 내세운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방식일 뿐이다. 나는 내 기준과 태도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작은 미소와 함께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나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상대를 잠시 멈추게 만들며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단단함을 더해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했는지 혹은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말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